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개항을 얘기가 나왔네요. 개항을 했던 후보 배우자들. 개항을이면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격돌하는 건 아닙니까? 아, 여기 배우자들이 등장을 했나 보네요. 요 얘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요 관련된 목소리가 좀 돼 있으면 요것부터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1초가 여삼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검찰이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일 테니까 원격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송기호 후보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는 길에 차량 안에서 후보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뭔가 이게 좀 도우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죠. 그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재판에 좀 자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정을 보면요. 오늘이고요. 29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는 4월이죠. 4월 2일에 있고요. 그리고 4월 9일은 총선 전날도 있네요. 일단 이렇게 잡혀 있고 뭐 그 주에 더 있습니다. 총선 뒤에도. 근데 이렇게 좀 잡혀 있는 일정이 있는데 근데요. 윤기찬 변호사 오늘도 그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약간 이제 불만 표시를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재판 출석을 가는 게 이게 검찰 탓이다. 이게. 그 얘기를 많이 꺼내놓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본인 탓이죠. 본인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재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냐면 재판을 이제 본인에 대한 신문이 없을 때 예. 본인이 제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했더니 검찰이 그러면 안 된다. 제정해야 된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반대했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요. 판단은 판사가 하는데 판사가 만약에 당신이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예. 판사가 신문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차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 신문, 변호사 신문, 그다음에 판사의 보충 신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사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 지켜보다가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누구한테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하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판단은 판사가 했으니까 판사를 탓하든지. 판사 탓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유무죄 판단, 양형 판단에 불이익이 있을까 못하고. 예. 결국 이제 검찰을 판단의 주체로 삼으면서 이걸 이제 선거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 검찰은 곧 행정부니까 대통령 책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저도 지겨운데요. 예. 이렇게 좀 사실관계가 아닌 거에 대해서 또는 그 분명히 전말을 이렇게 본말을 전도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지도자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께는요. 사실 오늘 재판이 대장동 건이죠. 성남FC하고 대장동 건인데 사실 이 재판부가 앞서서 자꾸 빠지면 구인장, 그러니까 강제 구인한다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재판 출석하는 게 조승현 부위원장 사실은 법원의 그 경고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빠지면 또 법원에서 조치를 취할까 봐 이게 걱정돼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그렇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법원, 판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겠지만은 좀 사법부 판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걸 특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판 빠지는 이거 바꿔두게 거를. 되면 오히려 특권 얘기가 나올 수 그렇죠. 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한테 면책특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이 중요한 일을 맡겼으니까 그 중요한 일을 하라고 특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개인 선거 개항을 해 간다 그러면 그건 특권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거 못 가게 재판하러 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당 대표로서 업무는 이 대한민국의 절반의 국민 절반 정도 되겠죠. 민주당 당원들이 중요한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당무를 위해서 재판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약간 합니다. 재판부에 아쉽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만약에 개항을 해가면 자기 선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빼달라 그러면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당대표로서 당무를 하는 건 공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빼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을 표출한 것 같고요. 검찰 탓이란 건 이런 거죠. 지금 검찰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2년 동안 이재명 죽이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에다가 수원지검까지 해갖고 3개 검찰청에서 50-60명의 검사들이 붙어가지고 한 400여 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아내하고 아이까지 털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검찰과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송영훈 변호사께서 바로 이렇게 드릴 건데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총선이 10일인데 9일 날도 재판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재판장은 총선 전날 재판 못 바꿉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저거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결과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재판을 빠졌습니까? 심지어는 국정감사 가야 되니까 재판을 못 나간다고 해놓고 국정감사도 안 간 적도 있어요. 거의 뭐 법원을 이거는 기망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법 사건에서는 본인이 또 불출석하면서 그 대놓고 충청도까지 유세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께서 야당 대표니까 좀 이렇게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말씀하셨는데 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민주당의 당론이라면요. 정말로 그것은 사회적 특권 계급을 용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피고인들은요. 2번만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나와서 바로 구속이 됩니다. 저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강제 구인을 안 하고 출석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거 전날까지 공판 기일이 있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거죠. 그동안에 성실하게 재판을 출석했으면 법정선거운동 기간 정도는 재판부가 왜 한 번 정도 양해를 안 해주고 있습니까? 공판 기일을 뒤로 지정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무단으로 불출석을 하니까 이렇게 공판 기일에 예외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저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뭐 재판은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뭐 법원에서 저렇게까지 경고를 했어요. 안 나오면은 구인장 어쩔 수가 없으니 날까지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도 아무리 선거 유세 일정이 바쁘지만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출석했고요. 그리고 총선 전날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걸로 보여요. 이런 가운데 어제입니다. 인천 계양을 이른바 명룡대전 뭐 이렇게 꼽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배우자 부인들이 등판을 했군요. 유세 현장이에요. 그 모습 영상으로 좀 구성해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 승리를 위해 함께 뛰고 계시는 이재명. 여기 와서 아파트라도 하나 사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고. 그래서 제가 그 아동청소년 정신과 의사인데요. 저희 그 후보의 정신건강 상태와 그리고 양심 상태에 대해서 제가 보증합니다. 부인들이 등장하는데 원희룡 후보의 부인은 정신과 전문이시죠. 그래서 앞서 얘기를 했나 봐요. 김준욱 전 대변인. 한동안 모습이 보기 어려웠어요.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전 유세 현장에 어제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떠올리시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김혜경 씨하고 또 법가 뭐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총선 선거 상황이 좀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뭐 불리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김혜경 여사가 지금 그 개항 다른 뭐 전국적 지금 지원 유세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남편이 출마한 남편 개항 출마 지역에 그 가서 인사를 하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대표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개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 유세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을 뭐 본인이 아니면 선거 운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원 몇 명 외에 가장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예. 가족입니다. 예. 그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주는 거 이건 뭐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슨 누구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게 떠오르는 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 한 석 달째 두문불출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 비하면 예, 얼마나 예. 당당한 모습입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배우자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아주 가장 주목받는 곳을 한 곳만 꼽으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인천 계양을 경쟁을 떠올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후보들뿐만 아니라 배우자들 역시 그동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유세 현장에 나타났는데 관련 모습을 하나 정리한 게 더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세 나선 계양을 후보의 배우자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남편을 얘기하면서 전국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도 역부족이다. 이 뜻은 재판 가는 것도 바쁜데 지금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런 얘기를 꺼내놨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영 씨는 후보 정신건강, 아까 들으셨죠? 후보 정신건강, 그러니까 양심 상태 내가 보증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윤시한 변호사 일단 김혜경 씨의 유세 현장 등장,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두 후보가 이제 각자가 느끼는 판세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들이 등장한 예, 거다? 총력전 하는 것 같고 오. 더군다나 이제 민심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선거 끝나고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나오게 되면 정주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 여기 계속 살겠다. 아, 부부가 같이 유세 현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정도로 공을 들이고 관심을 들이고 이걸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은 같이 다니기는 하더라도 마이크 잡는 경우는 그 부인이나 배우자가 마이크 잡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저렇게 마이크까지 잡고 각인시키는 것은 예. 여기 나는 그 떴다방이 아니고 여기 계속 살 정주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장기적으로 나한테 투표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무언의 또 호소가 아닌가 싶고 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옳은 부인들이 유세라고 등장하는 생각합니다. 거는? 네. 혹시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그렇지만 다음 주도 그렇고 선거 전날까지도 이 재판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러면은 김혜경 씨가 대신하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이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알려진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다니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부재가 그렇게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뭔가 대신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구에 왜 소홀하냐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꾸는 역할을 상당히 할 수가 있다.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등장한 의미가 선거가 만만치 않다. 서로에게.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특히 약간 대신 본인의 지역구 상황의 부재 시에 부인이 대신하는 모습. 그리고 원희룡 후보의 경우는 만만치 않은 지금 선거 판세 뭐 이런 걸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시네요. 자, 다음은요. 사전투표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몇 가지로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